체중 조절에서 사실 운동의 비중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을 운동으로 하려면요, 정말 많은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양안방협진 슬찬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슬찬한방병원 식당이고요. 오늘 드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먹는 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식당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성암 환자분들이 식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체중 변화인데요. 대부분 암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40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의 몸의 변화가 급격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큰 것이 체중입니다. 사르코페니아라 그래서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40대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암을 진단받고 나고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치료를 진행할 때 체중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암 환자분들에게 체중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 좋을지 오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식당이라는 공간이 냉장고와 음식물 처리기 여러 가지 기구들 때문에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음질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중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늘거나 혹은 줄거나. 대부분 체중이 늘 때 문제들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한, 지방량이 증가하는 경우고요. 체중이 감소할 때의 문제는 지방의 감소보다는 근육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암 치료 중에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여성암 환자분들이 호르몬 양성암의 경우에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르몬 억제제까지 사용하게 되면 급격히 갱년기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특히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팔다리 근육은 빠져서 거미형 인간처럼 체형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지방세포가 증가할 때 몸의 염증성 반응이 증가하면서 종양 미세 환경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체형이나 외모의 문제보다는 건강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의 전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게 되죠. 많은 여성분들이 적정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은 적고 지방량은 많은 마른 비만의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부작용으로 소화기의 문제들이 주로 발생하게 되고 분해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미각상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더욱더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암 중에는 약간 입덧하듯이 속이 미식거리면서 조금만 비위가 상해도 토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선이라든지 육류의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단백질 섭취가 급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가 더욱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 게 나쁜 방향으로의 체중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체중 변화 내지는 체중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인데요. 체중이 감소할수록 근육량이 빠지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량의 중요성은 항암 치료에서 특히 더 드러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항암제 사용 용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근육량이 적을수록 사용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항암제를 사용할 때 근육량 감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량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육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식이를 단백질 중심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들 중에 단백질이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많이 들어있는
들어있는 음식이 있고 적게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당연히 육류, 생선류, 콩류에 들어있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중에 소화기 부작용이 심한 분들, 특히 소화기 암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류 자체의 비위가 상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계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다른 대체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식이뿐만 아니라 적정한 운동량, 특히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손실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 부분 또한 좀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될 텐데 아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운동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너무 소화기 부작용이 심해서 소량의 음식물도 섭취하기 힘들다면 치료를 통해서 극복을 해줘야 될 텐데요. 보통 미식거리는 증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맥페란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시죠. 식전에 맥페란을 드시고 그 외 시간에는 한방적으로 비위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한방치료나 약물치료를 많이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나사심탕이라든지 육군자 탕이라든지 한약 처방들이 실제로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많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이 찌는 경우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의 문제가 큰데요. 소화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기력을 좀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음식들이 섭취하기도 간편하고 열량도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음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탄수화물 음식의 경우는 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어찌 보면은 암 환자 치료 시기로서는 그리고 전이 재발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탄수화물도 양질의 탄수화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잡곡류의 음식들은 아무래도 혈당을 그렇게 급격히 올리진 않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색깔 있는 과일류들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많은 양 섭취해주면 혈당 상승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중 조절에서 사실 운동의 비중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을 운동으로 하려면요 정말 많은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암 환자분들에겐 적정하지 않죠. 그래서 운동으로 체중 관리를 한다 보다는 식단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주시고 운동은 근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체력과 면역력, 활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체중 변화 그리고 식단,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개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이요법조차도 본인의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관리하실 때도 운동을 하실 때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 전문가와 상의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치료뿐만 아니라 전이 재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슬천한방병원은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